Parasik i tanah. 창작동화 방과후 학교 선생님. 초등학교 1학년 아들 쉐인의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방과후 학교 참관 수업 알림 통지를 받았다. 쉐인은 축구와 도자기 공예를 배운다. 축구는 화요일, 공예는 목요일 오후였다. 기대와 설렘으로 축구는 아빠가, 도자기 공예는 엄마가 참석하기로 하였다. 둘 다 회사 일이 바빴지만 수업 참관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드디어 축구 교실이 열리는 화요일, 쉐인 아빠는 점심을 일찍 먹고 운동화를 신고 가벼운 복장으로 학교를 향하였다. 어제 비가 내린 탓에 운동장에서가 아니고 실내 체육관에서 열렸다. 활동부원은 초등학교 1, 2학년 20여 명으로 다들 활기차 보였다. 강사 선생님은 세련되고 능숙하게 학생들을 지도하고 학생들은 재미있게 따라하면서 2시간 참관 수업 80분이 금방 지나갔다. 쉐인 아빠도 옛 생각도 나고 아들 뛰어노는 모습도 보기 좋아 재미있게 참관하고 아쉬움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학교에서 찍은 사진과 동영상으로 추억의 앨범을 편집하기 시작하였다. 아빠와 아들의 멋진 공간으로 축구교실의 감동을 전해들은 쉐인 엄마가 목요일에 도자기 공예, 방과후 프로그램을 참관하러 나섰다. 20여 명의 학생이 교실에 삼삼오오 앉아 있었고
강사 선생님은 여러 가지 준비물을 책상 위에 두고 수업을 시작하였다. 한눈에 보아도 소품과 도구들이 거의 공방 수준으로 많았다. 색칠하기 전에 하얀색 컵에 초벌 밑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물감으로 칠하여 가마에 구워 도자기 컵을 완성시키는 과정으로 보였다. 하지만 책상 위의 여러 도구와 소품을 가만히 살펴보니 자칫하면 깨지고 부러지고 쏟아질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래서인지 단계마다 강사 선생님이 소품과 도구를 학생 개개인에게 직접 나누어주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한꺼번에 하든가 학생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 그런데도 강사 선생님은 전문가답게 그 일을 척척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참관하고 있는 쉐인 엄마의 눈에도 의아한 광경이 보였다. 수업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이 계속 딴짓하고 있었다. 선생님 이야기는 듣지 않고 무관한 질문을 계속하여 수업을 방해하는 거로 보였다. 또 다른 학생은 조심스럽게 다루라고 일러준 도자기를 장난감처럼 들었다 놓았다 하고 있었다. 그럴 때마다 학습을 진행해야 하는 선생님은 다가가서 조용히 이야기해주지 못하고 먼 거리에서 주의를 환기했다. 그런데 이를 두고 묘한 분위기가 감지되었다. 참관하고 있던 일부 어머니들이 선생님이 큰 소리로 학생들에게 그러면 되느냐는 등, 그리고 이내 아이들과 함께하는 축제 분위기가 냉랭해져 갔다. 공예라는 아름답고 정교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귀한 시간인데 뭘 잘 못 판단한 학부모의 편견과 참견이 개입되는 순간부터 쉐인 엄마는 그러한 분위기에 휩쓸리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말릴 수도 없었다. 씁쓸함을 뒤로하고 학교를 나서며 중얼거린다. 방과 후 학교 선생님은 참 힘들겠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어렵게 가르치고 시간당 3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한다. 20여 년 전 쉐인 엄마가 학생이었을 때도 그 정도 받는다고 들었는데 어느 산골 마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올해로 칠순이 된 할아버지는 새벽 5시가 되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섬주섬 의자에 걸린 반소매 셔츠와 작업복 바지를 입고 출입문 벽에 걸어두었던 모자를 쓰고서 장화를 신고 문을 나섰습니다. 등산이나 낚시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농사일을 하러 나갑니다. 집 앞 동쪽 하늘에 오늘은 안개가 자욱하여 높게 자란 버드나무 위에 둥지를 튼 백로의 날갯짓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대신 개구리 울음소리만 크게 들려옵니다. 할아버지는 잣나무 숲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과 짙은 녹음, 그리고 지저귀는 새들 노랫소리에 고무되어 행복한 마음으로 하늘을 우러러 쳐다봅니다. 오늘로 여름 가뭄이 석 달째 이어져 농장 한편에 있는 연못에 물이 말라서 바닥이 보입니다. 그리고 산비탈을 일구어 심어놓았던 수박과 참외는 크게 자라지 않아 상품성이 떨어져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할아버지가 부추밭에 풀을 다 뽑고 나니 안개가 걷히고 동편 무란산 위로 아침 해가 솟으며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합니다. 안녕, 너는 오늘도 밝구나. 할아버지는 수도꼭지를 돌려 조금씩이라도 나오는 물을 받아 고구마와 부추밭에 물을 뿌려줍니다. 흥건하게는 아니지만 바닥을 축일 정도로 물을 주고 나서는 손에 들었던 물조리개를 수도가에 두고서 총총 걸음으로 원두막으로 가서 휴대폰을 열어봅니다. 어디 보자. 오늘은 무슨 소식이 있나? 하고 휴대폰을 톡톡 치는데 잘 열리지 않자 아버지 좀 더 부드럽게 터치를 해요 라고 알려주던 큰아들 얼굴이 떠오릅니다. 할아버지가 정년 퇴직하고서 집에서 쉴 때 큰아들에게서 유튜브 동영상을 제작하는 방법과 인터넷에 올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졌지만 신기하게도 갈수록 쉬워지고 재미있었습니다. 그 덕에 산골에서 살지만 바깥 세상과 소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년차 유튜버가 되었습니다. 올봄에 농장을 배경으로 찍은 빗소리라는 동영상의 조회수가 날마다 늘어납니다. 그리고 구독자도 하나둘 늘어 이제는 구독자 수가 100명이 넘었을 뿐 아니라 둘째 아들이 다니는 회사의 광고는 물론이고 할머니가 멋있다고 말하던 배우가 주연으로 나오는 영화의 홍보 광고도 할아버지의 동영상을 보기 전에 뜨곤 합니다. 오늘도 멋진 배우의 광고를 보면서 수수료도 좀 챙기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할머니로부터 당신은 다른 재주는 많은데 돈 버는 재주는 왜 그리 없느냐는 핀잔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는 재주는 타고난 것이 아니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또 하다 보면 숙달되고 잘하게 되는 것이에요 라고 말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렇게 즐거운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나와서 아침밥을 먹자고 합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오이 냉채 국과 계란말이 그리고 연한 뽕나무잎 절임에 단출한 밥상을 마주하고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침밥을 다 먹고 커피를 한 잔 타서 할머니와 나누어 마시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서울에서 사업을 하는 셋째 아들이 이번 여름은 가뭄과 전기의 과다 사용으로 블랙아웃 사태가 일어날지도 모르니 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인 할아버지도 그런 상황은 예측하지 못하였고 대처 방법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국리 끝에 동작이 민첩하고 판단이 빠른 막내에게 전화하여 물어보니 곧바로 AI 더 베스트에 물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더 베스트를 열어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 10년 동안 축적해놓은 내 정보와 디지털 자산이 컴퓨터 안에 있는데 장기간 블랙아웃 되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더 베스트의 대답은 금방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더 베스트입니다. 장기간 블랙아웃이 되면 컴퓨터 데이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컴퓨터 데이터는 하드디스크나 SSD 같은 저장 장치에 저장되는데 이러한 저장 장치는 전원 공급이 중단되면 작동을 멈춥니다. 그러나 전원 공급이 중단되었다고 해서 데이터가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장기간 블랙아웃이 지속되면 저장 장치의 내부 회로도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어 데이터가 손상되거나 파일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동식 저장 장치에 백업해 두거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받거나 여러 개의 저장 장치를 병렬로 연결해 놓아야 하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블랙아웃이죠. 할아버지가 조용히 밖으로 나와서 농장을 걷고 있는데 연못가에 나무들이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라는 표정으로. 할아버지는 곧바로 수도가로 가서 물뿌리개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산속에서 흐르고 있을 옹달샘을 찾아 나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백세인 군과 함께 드디어 일본 교토, 여기 어디죠? 윤동주 12. 윤동주님 12 앞입니다. 도지샤 대학이죠. 예, 참 이 먼 길을 왔네요. 어디서 왔죠? 오사카. 오사카를 거쳐서 왔네요. 예, 대한민국 일산에서 초등학교 1학년 우리 백세인군과 함께 오사카를 거쳐서 어제 교토 시내를 방문하고 오늘 드디어 목적으로 했던 오랫동안 기대했던 이 도시야 대학 우리 윤동주님 시비 앞에 왔습니다. 잠깐 시비를 볼까요? 우리 기억하고 있는 시 중에 어떤 시죠? 한번 읽어볼 수 있나요? 한글로? 죽는 날까지 하늘을 물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 또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 일본 도지샤 대학 이 교정에 이렇게 한글로 시비를 만들어 놨는데 우리 백세인군 윤동주 시인을 어떻게 좋아하게 됐어요? 공주바가 제거야. 동주라는 영화를 보고 윤동주 시인을 알게 됐어요? 또 어떤 역사 교과서에 써봤습니다. 그러면 윤동주님이 어떻게 해서 일본에 오게 되셨죠? 그 당시 경성에 있던 연희전문대학을 다닌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일본에 오게 됐죠? 유학을 왔어요. 유학을 왔구만요. 동양 친구의 이름이 송예몽규 열사죠. 지사고 애국자분이신데 같이 연희전문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창씨 개명 이 성도 갈아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때 그러면 일본으로 건너가자 뭐 이렇게 결의를 한 것 같던데 그렇게 이쪽 교토로 와서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윤동주 시인에게 징집령이라는 게 있었죠. 모든 청년들을 일본 군대 황군에 편입해서 전쟁터로 내모는 그러니까 일본이 패망 직전의 상황에서 우리 시인이 공부하면서 그 민족주의 학생들과 함께 조선 독립을 위해서 애쓰다가 잡혔죠. 일본의 고등계 소상이 고문을 당하고 하다가 어디에 투옥이 된 거죠? 윤동주 시인이? 후쿠오카 연구소에 투옥이 돼서
몇 년 형을 받았죠? 2년. 2년형을 받아서 단순하게 징역살이를 한 게 아니라 수많은 고문과 또 우리가 잘 알지 못한 어떤 고문을 받았죠. 주사는 바닷물 주사인데 바닷물 주사, 생체 실험의 대상으로까지 고문을 당하다가 해방을 못 보고 옥사했나요? 해방을 못 보고 젊은 나이에 가셨죠. 그래서 한 시인으로 뿐만 아니라 민족의 큰 인물로 우리 민족의 독립과 또 자주국의 위상을 이 땅 일본에서도 떨쳤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도시사까지 왔는데 주위를 잠깐 볼까요? 선생님,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꽃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삼천리방가고 이게 지금 무궁화죠. 무궁화 꽃이 여기에 와 있는지 참 의미가 있죠. 옆에는 혹시 어느 분의 시비가 있는지 정정시인 압천이라고 압천시인이 해거래 해는 저물어 해서 그 압천 함호가 강가에서 느끼는 감상을 이렇게 시로 해서 이런 훌륭한 민족 시인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지금껏 창작 활동을 해서 이런 영문의 시들을 이어간 것 같아요. 우리 백세인 군도 이제 초등학생이지만 시에 관심을 갖게 되고 시를 한 편 아침에 썼는데 자, 낭송을 하겠습니다. 2023 5월 21일 실부 백세인 웃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웃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영원히 쓰실 것이에요. 와, 네. 잘했죠? 아주 대단한 시를 남겼습니다. 자, 우리 교대여행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좀 서툴고 어설프지만은 농사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벽에 찍었던 모습과는 다르다고 느껴집니다. 그때는 풀이 무성해서 농사가 될까, 채소밭이 잘 자랄까 또 걱정했는데 풀을 메고 나니 역시 싹수가 보이고 또 열매가 잘 맺힐 걸로 기대가 됩니다. 예, 역시 농부 초짜지만은 이 농사 일에 땀과 호미도 보이네요. 열심, 정성 이러한 요소들이 말 그대로 요소 필요한 것 영양분처럼 함께 작용하지 않나 감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왼쪽은 우리 농장에서 아주 가장 잘 자라는 품목 블루베리입니다. 추가로 이 묘상을 만들어서 1년 이제 2년째인데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건너는 부추밭이죠. 그리고 오늘 삽으로 일궈놓은 게 부추밭 오른쪽 이제 좀 딱딱했는데 오늘 좀 땅을 파서 심경 깊게 좀 파야 되는데 삽으로만 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햇볕이 좀 들게 하고 토양 소독 효과를 보면서 저쪽에 심어 놓은 고구마를 순으로 옮겨서 심어 볼까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이는 참외죠.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저기도 중간중간 풀을 매줘야 하는데 드디어 분유엘 농장의 대표작 블루베리 농장에 와 있습니다. 네, 앞줄에서는 이게 제일 크죠. 잎이 무성하고 줄기도 아주 좋습니다. 열매가 맺혀 있고요. 자, 이제 이 분유엘 농장의 대표적인 블루베리 나무가 되겠습니다. 열매가 꽤 많이 맺혀 있고 앞뒤로 보라색이 진하게 나타나죠.
이쪽은 아주 잔뜩 열매를 맺고 아주 탐스럽게 주렁주렁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이쪽 상층의 블루베리, 큰 블루베리는 오늘부터 먹을 수 있게 보이네요. 자, 그리고 맨 처음 크게 열렸고 가장 나무가 실한 첫 번째 블루베리를 보겠습니다. 아주 열매가 굵습니다. 다른 나무에 비해서 열매가 훨씬 굵은데 원줄기 나무는 열매가 그렇게 많이 맺지는 않았고 점점 새롭게 줄기가 나면서 그곳에서 실한 열매가 맺는 것으로 보입니다. 잣나무 옆 올 봄에 죽었다고 판단한 추자두, 써니의 이름이죠. 좀 이르게 열매를 맺는 품종인데 순이 났습니다. 정말 기적이네요. 감사하네요. 할렐루야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돌단입니다. 이름은 길갈의 돌단으로 명명이 되었습니다. 큰 돌 주위에 7개의 돌로 받침대를 형성하고 주위를 정리를 했는데 지금은 쑥이 상당히 빠르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함께 하신 여호와를 기억하기 위해서 쌓아놓은 돌단의 의미를 이곳에서 구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개천에 개구리가 헤엄치고 있죠. 쭉 개천을 따라 올라갑니다. 아이들이 놀다 간 흔적이 보이죠. 그리고 연못 쪽으로 방향을 돌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새로운 모습인데요. 자, 연못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에 수초가 자랐는데 가운데 꽃이 필 모양입니다. 꽃대가 올라왔습니다. 새소리는 여전하고요. 연못 풍경입니다. 세라 공주가 하루카 타고 교토 나들이 나섭니다. 열차는 점심나절에 교토역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솔길을 걸어 카모가와 강변 숙소에 도착했어요. 잠시 후 청수사 언덕길을 올라갑니다. 석양역의 산넨자카가 방금 맞아주네요. 니넨자카 언덕길은 혼자 걷고 있어요. 둘째 날은 윤동주 시인의 도지샤 대학에 들렀어요. 금각사의 금빛이 호수에 출렁이네요. 이제 란덴선 열차 타고 마츠리 구경 갑니다. 공주는 아라시야마 역에 도착하여 신났습니다. 기모노 숲 앞에 있는 오미야게 가게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아라야마시 강변 공원으로 갔습니다. 아빠와 함께 유람선을 타고 더위를 식힙니다. 그리고 맑은 초록빛 호수를 바라봅니다. 드디어 배에서 내려 강아지와 뛰어놉니다. 아빠 목마를 타고 강변 산책로를 가고 있어요. 이런 아빠를 우리는 딸 바보라고 부르지요. 마츠리도 마다하고 할아버지 품에서 낮잠을 자네요. 드디어 셋째 날 진자에 들러 힘차게 걷고 있어요. 숲속을 지나
동화 속의 기차 건널목을 만났어요. 오빠와 함께 딸기랑 바나나를 맛있게 먹습니다. 그리고 숲속 개울가 옆 철학자의 길을 지나서 드디어 달빛과 은빛 나는 은각사에 도착했어요. 은각사 정원에서는 은빛 모래가 주인공이래요. 금각사는 세라공주가 교토에 다녀간 날 유난히 빛났대요. 세라공주의 아름다움에 지지 않으려고요. 이 스토리는 2023년 5월 20일부터 23일 교토에 다녀온 세라공주의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창작동화. 둘은 하나보다 강해요. 옛날 옛적 어느 숲속 동산에 요정 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산 가운데 갈색의 향기로운 나무가 자라나 탐스러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숲의 요정들은 그 열매가 초콜릿이라는 걸 금방 알아보았습니다. 초콜릿 나무는 키가 점점 자라 동산에서 가장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나무 위에선 새들이 지저귀며 놀고 있었고 다람쥐는 부지런히 나무를 오르락 내리락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숲속에서 가장 힘이 세고 사나운 늑대가 동산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언니 요정인 아이리스가 동생 제니퍼 요정에게 말하였습니다. 제니퍼, 저기 사나운 늑대가 오고 있어. 그러자 제니퍼 요정은 흥미롭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하였습니다. 응, 하지만 힘만 센 저 늑대가 과연 이 초콜릿을 딸 수 있을까? 잠시 후 늑대가 으스대며 거만하게 동산으로 와서 초콜릿 나무를 보고서는 저 갈색의 탐스러운 열매는 뭐지? 아주 맛있게 보이는걸. 늑대는 먹고 싶어서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리고서 주위를 빙 둘러보고서 헛기침을 한 번 한 후에 모든 동물은 들으란 듯이 크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숲속의 왕 제이슨 늑대다. 그러므로 이 동산의 과일은 다 내 것이야. 말하고는 초콜릿을 따려고 준비 운동을 하였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아이리스 요정이 저 늑대가 초콜릿을 다 따 가버리면 어떡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늑대가 좋아, 내 점프 실력을 보여주마. 얍! 높이 뛰어보았으나 닿지 않았습니다. 늑대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다가 자, 다시 점프다. 하나, 둘, 셋, 얍! 아야, 아이고 아파. 땅에 떨어져 뒹굴며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다리를 절뚝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아, 힘들어. 늑대님 죽겠군. 도저히 딸 수 없는걸. 이제 포기다. 그리고선 힘이 빠진 모습으로 몇 걸음 가다가 뒤돌아보며 초콜릿 나무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 못생긴 초콜릿 좀 봐. 그 맛은 살구보다 더 실 거야. 그 말을 들은 제니퍼 요정이 늑대 바보. 초콜릿이시다고? 그러자 아이리스 요정이 아니지. 초콜릿이 얼마나 달콤한데라며 재미있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숲속에서 제일 영리하고 교활한 여우가 오고 있었습니다. 여우가 거들먹거리며 콧노래를 부르며 오다가 동산의 초콜릿 나무를 보고선 이게 바로 초콜릿이군. 영어로는 HOCOLAT라고 하지. 역시 나는 여우님이야. 당연한 말씀, 내가 숲속에서 제일 똑똑한 애슐리 여우지. 라며 잘난 체하였습니다. 초콜릿 향기는 최고야. 이제 저 초콜릿은 모두 이 여우님 것이다. 특별히 저 허쉬 초콜릿이 더 맛있게 보이는걸. 하고선 초콜릿을 따려고 두 발을 모아서 구부렸다 날았습니다. 오른손도 길게 뻗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더 높게 달린 초콜릿은 따지 못하고 쿵 소리를 내며 땅에 떨어졌습니다. 아이쿠 아야. 여우님 죽겠다. 잠시 후 여우가 분이 나서 안절부절 못하다가 마침 동산에서 놀고 있던 토끼를 보았습니다. 야, 토끼. 너 이리 와봐. 빨리 오라니까. 여우가 큰 소리로 부르자 토끼가 겁에 질린 채 다가왔습니다. 여우는 토끼에게 여기 엎드려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토끼가 엎드리자 여우가 토끼의 등을 밟고 초콜릿을 따려고 하였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등뼈가 굽은 토끼가 등을 활처럼 둥그렇게 하고 엎드리니 그 위에 올라선 여우가 미끄러져 땅에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 사이에 토끼는 내뱉고 이 광경을 지켜본 요정 자매들은 신이 나서 웃고 있었습니다. 체면이 구겨진 여우는 일어서며 안 되는걸. 저것은 아무도 딸 수 없어. 라고 말하며 돌아가다가 뒤돌아보고선 씁쓸히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저 못생긴 초콜릿 좀 봐. 아마 그 맛은 약보다 더 쓸 거야. 풀죽은 여우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번에는 아이리스 요정이 여우 바보. 초콜릿이 쓰다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한편 여우에게서 가까스로 도망쳐 나온 줄리 토끼가 친구인 에밀리 사슴에게 초콜릿 나무에 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호기심 많은 에밀리 사슴이 줄리 토끼에게 되물었습니다. 토끼야, 우리 그 초콜릿 따러 갈까?
그러자 토끼는 머리를 설레설레 저으며 힘센 늑대와 똑똑한 여우도 못 닿는 걸 하였습니다. 그래도 사슴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 한번 가보자. 이런 걸 도전이라고 하지라며 토끼를 부추겼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던 토끼가 큰 귀를 위아래로 흔들고선 좋아. 한번 해보자. 사슴과 토끼는 다정히 손을 잡고 동산으로 향하며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초콜릿을 따서 친구들과 나누어 먹자. 요정 자매도 사슴과 토끼가 오는 것을 반기며 말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착한 사슴과 귀여운 토끼가 오고 있어. 성공하면 좋겠다. 동산에 도착한 사슴과 토끼가 요정 자매들과 숲속 친구들에게 반갑게 인사하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사슴이고요. 여기는 제 친구 줄리 토끼입니다. 우리가 초콜릿을 따서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요정 자매와 숲속 친구들이 기뻐하며 큰 소리로 에밀리, 에밀리, 에밀리 잘해라. 줄리, 줄리, 줄리 힘내라. 응원하였습니다. 에밀리 사슴과 줄리 토끼가 초콜릿을 따려고 단단히 각오하고 몇 번이고 점프해 보았으나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줄리 토끼가 한숨을 쉬며 와 너무 높다. 초콜릿 따기 어렵겠는걸 하고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에밀리 사슴은 포기하지 않고 자신있게 말하였습니다. 토끼야 걱정하지 마. 둘은 하나보다 강하니까. 그러자 토끼가 에밀리 사슴아 그건 맞는 말이지만 무슨 좋은 수가 있어? 묻자. 사슴이 손가락을 머리에 대고 잠시 생각한 후에 좋은 생각이 났어. 친구야 내 등에 타봐. 사슴은 토끼를 등에 태우고 높이 달린 초콜릿을 따려고 시도해 보았지만 역시 닿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사슴과 토끼 둘 다 힘들어하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때 숲속 요정 자매들이 귓속말로 뭔가를 속삭이더니 큰 소리로 응원합니다. 목말타, 목말타, 목말타. 토끼가 요정들의 응원 소리에 두 귀를 쫑긋 세우고 듣더니 그래, 바로 저거다. 사슴 친구야, 나를 목말 태워줘봐. 하였습니다. 사슴도 응, 그래. 아주 좋은 생각인걸. 자, 내 목에 타봐. 하고 몸을 구부려 토끼를 목에 태웠습니다. 토끼가 사슴의 목에 타니 둘의 키는 여우보다도 그리고 늑대보다도 커졌습니다. 마치 키 큰 기린처럼 보였습니다. 동물 친구들은 신기한 듯이 일제히 환성을 지르며 더 큰 목소리로 응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응원 소리에 힘을 얻어 사슴이 토끼를 목에 태운 채 한 발 한 발 초콜릿 나무 아래로 다가갔습니다. 드디어 토끼의 손에 초콜릿이 닿았습니다. 그러자 토끼가 야, 닿았다. 만세. 초콜릿이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요정 자매와 동물 친구들이 함께 만세. 만세를 외쳤습니다. 토끼가 신나게 초콜릿을 따고 사슴의 목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사슴에게 수고했다고 하면서 초콜릿 하나를 입에 넣어주며 물었습니다. 친구야, 초콜릿 맛이 어때? 사슴이 초콜릿을 한 입 깨물어 보고선 응, 맛이 죽여주는데. 토끼도 한 입 먹어보고는 야, 정말 맛있다. 달콤한걸 하였습니다. 사슴과 토끼는 친구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초콜릿을 세기 시작하였습니다. 1 리를, 2 리를, 3 리를 초콜릿, 4 리를, 5 리를, 6 리를 초콜릿, 7 리를, 8 리를, 9 리를 초콜릿, 10 리를 초콜릿 바. 그때 요정 자매가 황급히 소리쳤습니다. 오, 안 돼. 큰일 났어. 저기 늑대가 온다. 여기 여우도 온다. 사슴과 토끼가 세고 있던 초콜릿을 바구니에 담으면서 빨리 서두르자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이 뭔가를 속삭이더니 초콜릿 바구니를 들고 숲속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콜릿이 맛있냐라고 물으면 아니요라고 큰 소리로 대답해 주세요. 드디어 늑대와 여우가 험악한 얼굴로 초콜릿 냄새를 맡으며 사슴과 토끼 옆에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사슴과 토끼가 웃으며 늑대님 안녕하세요. 여우님 안녕하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물었습니다. 여우와 늑대가 초콜릿이라며 큰 소리로 대답하였습니다. 네, 맞아요. 초콜릿이에요. 말하고선 늑대와 여우가 보란듯이 초콜릿 바구니를 들고서 숲속 친구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초콜릿이 맛있나요? 그러자 모든 친구들이 큰 목소리로 아니요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늑대가 고개를 끄덕이며 거봐, 내가 저 못생긴 초콜릿이 실것이라 했지라며 거만을 떨고 돌아갔습니다. 잠시 후 사슴과 토끼가 여우에게 다가가서 여우님, 초콜릿이 못생기고 쓰니까 다 버려버릴까요? 물었습니다. 잠깐 냄새를 한 번 더 맡아보고 여우는 초콜릿에 코를 대고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슴과 토끼, 요정 자매, 그리고 동산의 모든 친구가 숨을 죽이고 여우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여우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다가 못생긴 초콜릿은 역시 쓴맛이 나는군 하며 잘난 체하면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사슴과 토끼는 서로 얼싸안고 좋아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요정 자매와 숲속의 모든 친구도 즐거워하며 만세를 부르고 춤을 추었습니다. 쓰고 신맛 난다던 초콜릿을 사이좋게 나누어 먹으면서 와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래비트렉스 제3탄 백세인군과 세라 공주가 함께 출발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플레이트가 상당히 늘어났고 레일도 길이가 상당히 길어졌네요. 그 다음에 2개의 레일이 교차되는 감도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서는 한번 회전을 가져가고 리프트가 높아졌죠. 그 다음에 저쪽 스쿱도 이중 스쿱 구조가 되어 있고요. 자, 준비됐으면은 신호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양쪽에서 출발을 시킬 수 있겠네요. 자, 기대가 됩니다. 오늘 거의 준 전문가 수준의 작품을 기대해봐도 손색이 없겠네요. 이제는 그래비트렉스 플레이트가 지난번보다 배 이상 규모가 됐네요. 이걸 다 설계를 했네요. 설계만 하려고 해도 수시간이 걸린 것 같고, 또 이 플레이트와 확장 도구들을 구매를 했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규모가 커졌는데, 7개가 모이는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시연을 해 보겠습니다. 준비됐으면 손을 흔들어 주세요. 이번에도 세인군과 우리 세라 공주가 동시에 눌려서 7개의 구슬이 목표 지점까지 다다르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참 규모가 대단합니다. 중간중간에도 지금 여러 도구들이 확장되어서 펼쳐지는데 과연 이게 잘 이어지고 기착점까지 갈지 저도 궁금합니다. 네, 참 어마어마한 규모네요. 거의 과거의 스타크래프트 전함 수준의 이 규모인데 우리 세인군이 이 그래비트렉스를 지금 설계를 완성을 했죠. 작동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눌렀어요. 준비됐습니까? 네. 네, 구호를 외쳐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네, 드디어 그래비트렉스 제3탄 출발을 시켰습니다. 이 백세인군 먼저 도착했고 백세라 공주가 출발시킨 그래비트렉스도 지금 가고 있죠. 터널을 통과하고 우와 드디어 6개가 합류점까지 왔고 라인을 타고 지금 오죠. 7개째 합류를 했고요. 7개까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백세인군과 함께 영웅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백세인군 영웅이 어느 분이시죠? 안중근.
참으로 이 존경하고 또 좋아하는 모양인데 왜 안중근 의사가 영웅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민족의 원수를 처단했고 독립운동에 앞서가서 운동한 거로 존경해요. 독립운동에 앞장서서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셨던 분이다. 그래서 존경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안중근 의사를 알게 된 계기는 어떤 계기였어요? 어떻게 해서 안중근 의사를 알게 됐어요? 원래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영화관에서 영웅을 봤는데 그때는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봤는데 지금 11번 봤거든요. 영웅을 11번 봤다고 영화를요? 네. 와, 신기록이네요. 10번 이상 봤다는 말 처음 듣는데 우리 백세인 군이 그 주인공이네요. 그러면 처음에 영화를 봤을 때 어떤 장면이 그렇게 남았어요, 인상에? 이거요, 이거. 조도산. 조도선 그 동지죠? 예. 동지와 함께 군사훈련하고 이거 또 도망치는 건데? 지금 도망치는 과정인가요? 네. 친구가 구해주는 거죠, 안중근. 사살하는 거예요. 예. 안중근 의사가 건물 사이로 도망갔을 때 친구가 도와주는 장면 같는데요. 맞나요? 명사수였죠? 최고 명사수. 네. 그러네요. 그 동료들 또한 만만치 않은 영웅들인데 그 동료들 이름을 좀 기억하고 있나요? 네. 예, 기억하는 동료들. 조도선, 우덕순, 유동하, 최재형, 유진율 이 정도 있어요. 그렇군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 안중근 의사도 훌륭하지만 같이 독립운동을 한 그렇게 이름도 있고 또 이름 없는 우리 많은 백성들도 있었죠. 네. 예,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됐어요? 엄청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쉬운 일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영화로 보니까 멋있다, 정말 영웅이다 하지만은 그 주인공들은 정말 피를 말리는 아주 목숨을 내건 단지동맹도 하고. 그 단지동맹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줄래요? 어떤 내용이었죠? 단지동맹은 모두 12명이고 11명의 동지와 안중근이 왼손 약지를 잘라 독립을 맹세한 거예요. 와, 대단한 결이네요. 그렇군요. 이 안중근 의사가 저격한 인물은 누구였죠? 이토 히로부미. 그렇습니까? 이토 히로부미 하면 우리 민족으로서는 참으로 원수. 이 원수 중에 수장인데 또 이토는 이토 나름대로 일본을 위해서 일본인들은 이토가 영웅이겠죠. 그렇죠. 그 편에서는 또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토와 안중근은 적군과 아군의 대장과 대장의 어떤 싸움이 될 텐데 안중근 의사가 이토를 암살하기 전에 독립운동을 했죠. 실제로 대한독립군을 이끌고 국내 진격작전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신화산으로.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떤 전공도 세웠나요? 안중근 의사가 이끈 독립군이 일본군을 실제로 격파했나요? 네, 격파를 했어요. 그렇습니까? 그때 기습을 했거든요. 기습할 때는 성공을 했죠. 네, 독립군이 이겼는데. 거기 가지고 포로를 원래는 죽이려고 했는데 석방을 해줬어요. 살려서 보냈구만요. 그래가지고 그 석방해준 포로들이 일본군한테 그 안중근 부대의 위치를 알려줬어요. 그랬구만요. 즉 전세가 역전된 상황이네요. 그래가지고 독립군들 엄청 많이 죽었어요. 거의 전멸하다시피 해서 대패의 결과를 가져왔네요. 그리고 거기 우덕수는 감옥에 갔거든요. 사형형을 받았는데 간신히 탈출했어요. 그래서 독립활동이 명맥 유지되고 드디어 안중근의 하얼빈 거사로 이어지네요. 안중근과 이토. 자, 우리 안중근 의사 영웅의 이야기인데 독립운동이 정말 얼마나 어렵고 험난한 거를 우리 세인군과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세인군의 할아버지도 그런 일제 치하에서는 안 살았지만 그 독재 치하에서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직접 봤는데 안중근 의사 뮤지컬에 나오는 참으로 가슴 찡한 아주 웅장한 그런 노래를 광주 민주화 항쟁 때도 전남대학생들이 캠퍼스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며 독재에 맞서서 민주화를 외치면서 부르던 노래가 님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감정을 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함께 하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 곳 없고 깃발만 나부껴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앞서서 가나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가나니 산자여 따르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고 또 오늘날 이 민주정부가 탄생한 게 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 대한민국이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됐어.
와우, 꿀. 너도 손 내지 마. 손 내지 일부러. 또 있어. 아니, 아는데. 요건 먹고. 내가 이거. 지들 서둘러 먹으려고. 세윤아. 이야.